예,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만나보는 한판 인터뷰 시간. 한판 승부에서는 최근 여야 대권 주자들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 오늘 만날 분은요, 리틀 노무현이라는 수식어가 있는 분이고 지역주의 타파 지방 분권에 앞장서고 있는 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시죠, 김두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김두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진중권 작가와 김성현 소장관 인사 나누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사진 보셨어요? 옛날에 그 지사직 던져버리고 출마하셨을 때 인사드린다고 저희 학교에 찾아오신 적이 있거든요. 저희 아하. 학교 설립자 아하. 이사장님이 이분의 은사십니다. 제노 동양대 설립자 경북전문대학 학장 겸 이사장이신데요. 예, 예. 그 유명한 최성해 총장 부친이신데 예. 제 은사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영주에 자주 가서 1년에 몇 번씩.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잠깐 뵌 적이 있습니다. 예, 진 작가님과는 인연이 있으시군요. 네. 자, 어제 이제 여당 대권 예비 후보로 이제 오늘 나오셨는데 어제 이제 본경선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첫 토론회 반응 후보님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도 뭐 토론에 제가 많이 약해서 그런지 예, 저를 많이 이렇게 연습시켰던 그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이 예. 어제는 기본을 했다라고 격려를 그럼 좀 좋은 점수를 받으신 거예요? 네,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워낙 점잖해서 이제 잘 비판을 못 하는데 예, 예. 요즘 좀 나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선명하게. 그래서 그 피드백이 조용하게 하니까 아무도 언론에 주목을 안 해줬어. 세게. 세게. 예. 예. 그래서 그 후보님이 그 매서운 눈빛으로 변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빛마저도 연습하신 겁니까? 전혀. 아무래도 이제 뭐 본선 예선 때는 인지도 싸움이지만 예, 예. 본선은 뭐 정책 검증도 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도 한번 좀 점검해보고 예, 예. 저분이 대한민국 국정을 맡으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잘할 사람인가 또 소신과 추진력이 있을 사람 이런 걸 뭐 점검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예선전보다는 우리 당 본선은 훨씬 더 좀 강하게 정책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어제 오전에 이제 원팀 협약식을 해서 뭐 저희들은 어제 상당히 신사적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언론에서 바로 원팀 깨졌다고. 협약한 지 반나절 만에 뭐 무산됐다라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제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 중에서 두 사람 다 모른다는 김두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좀 뭐랄까요, 좀 청취자들이나 국민들이 좀 친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예비경선 간당간당한 후보였거든요. 통과 여부가. 예, 9일 날부터 여론조사를 했는데 8일 날 발표된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에서 예. 양승조 최문순 지사가 저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예. 사실은 오행시 덕분에 살아남았다라고 평가하더라고요. 오행시. 예, 예, 어떤 오행시였죠? 친문 김두관이라는 오행시인데. 예, 예. 그래요. 거기 나오는 게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모르는 김두관입니다. 관심 좀 예, 가져주세요. 그렇군요. 맞아요. 예, 그랬어요.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TV 토론에서 이제 그 원팀 깨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의원님도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도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검증과 네거티브 구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쪽 입장에서는 검증인데 상대 후보가 받아들이기에는 네거티브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대선 본선 경선 과정에서 그 정도 하는 건 뭐 충분히 저는 양해된다 생각을 하고요. 어제 경선 과정에서 섭섭한 후보 없냐 이렇게 섭섭한 후보 있으면 O를 들고 예, 예. 섭섭한 후보 없으면 X를 드는데 저는 X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선거를 했지만 선거 때 상대방 후보의 대표 이런 분들이 지원 유세 와서 참 심한 말을 하거든요. 예. 들을 땐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뭐 선거인데 어뢰 저렇게 하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저는 굉장히 원팀 정신을 살려서 상당히 신사적으로 한 거로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예. 모든 언론에서 굉장하게 협약하고 나서 반나절도 안 돼서 세게 붙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패잔병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 자살골 해티트릭 이런 표현은 좀 센 표현 아닙니까? 좀 셌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안 하니까 뭐 봐줍니까? 그렇게 발언을 내서 이제 제목을 뽑은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추미애 후보를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을 보낼 때는 검찰 개혁도 잘하고 또 어쨌든 그 윤석열 검찰총장도 징계도 좀 확실하고
하라고 이렇게 보냈을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윤석열 총장 해임이나 파면을 하는 게 당연한데 정직 2개월을 그 추미애 후보가 법무부 장관 때 임명한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네. 굉장히 오히려 뭐 부담만 주고 그렇게 해서 갈 때는 늠름한 장군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패잔병 아니었나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본인이 좀 羹 잡는 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모든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을 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정확하게 좀 지적을 했죠. 그럼 현재 검찰 개혁도 지지부진한 것도 그 원인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있다 이렇게도 진단하시는 겁니까? 뭐 저는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했으면 음. 그렇게까지 국민들한테 부담 안 주고 했을 텐데 예. 초창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70% 이상 됐었는데 예. 뭐 그렇게 어쨌든 큰 원칙 그렇게 동의했었는데도 그 과정에서 좀 섬세하고 정교하고 또 정서를 제대로 못 읽어서 그랬는지 사실은 뭐 나중에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환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있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보다 한술 더 뜨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징계 2개월도 그때 명분이 부족해가지고 5대 0으로 판판이 깨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뭐 파면을 했어야 된다. 저도 검수완박이라 할까 검찰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뭐 징계위원회 판단은 법원에서 정직이 기회를 할 걸 왜 했나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제 개혁이 좀 지지부진했고 이제 조국 사태 본질에 대해서도 의원님은 이제 검찰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 판단 여전히 유효합니까? 나는 자기 자녀 조민 그 자녀 그런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뭐 이런 그 혜택 네. 또 뭐 그 경력 증명서 이런 걸 하는 거는 일반적 우리 국민들 정세 동의되지 않았을 겁니다. 입학 사정관제라는 그 입시 제도가 갖는 그런 한계나 일반 국민 대중도 떨어진 정세 이런 거는 충분히 감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권을 남용해서 수십 군데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진 작가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법원에서 기소를 했고요. 그 기소한 것이 뭐 그 증명서에 관해서 7건 모두가 다 그 위조된 것으로 나와버렸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를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한 거란 말이죠. 최근에 좀 그 진술 번복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고요. 굉장히 사소한 부분을 갖다 그 진술 번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고 다만 사진에 있는 제가 조민이다라는 의견을 바꿨을 뿐이에요. 자기의 주관적 의견을. 네. 네, 의원님 뭐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거 아니, 뭐, 없으시죠? 예, 뭐 할 말은 많지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좀 그 옛날에 그랬거든요. 동독 사는 사람들한테 뭐가 제일 힘들었냐를 했더니 그거라 그러더래요. 뻔한 거짓말을 듣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러는데 제가 이 정권에서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명백한 사실들이 증거 증인 이 모든 걸 통해서 법원에서 딱 사실로 확정을 했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다 부정하고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 뒤집어진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유권자가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음 질문을 넘어가시죠. 예, 김 소장님이 그럼 우리 김두관 의원께 질문 하나 하세요. 이 맥락에서요? 전 좀 이따 다른 맥락에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김두관 의원을 이제 만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대선 주자로서 오늘 오신 거니까 이제 네네.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왜 차기 대통령은 김두관이어야 되는지 이제 대권 관련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왜 차기 대통령은 김두관이어야 합니까? 보통 뭐 대선이 임박하면 이번 대선의 음. 시대 정신이 뭐냐 이렇게 많이 그 묻고 답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불평등 타파하고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체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 사안을 진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그래도 제가 많이 준비하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으로는 이 불평등 해소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제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5년째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재부 산하에 국세청, 관세청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국세청 자료를 자주
받아보게 되는데 하여튼 자산의 격차가 워낙 커져서 예. 불평등 지수가 중국, 영국, 미국을 능가했거든요. 정말 이대로 전체 자산의 46%를 상위 10%가 갖고 있는 이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게 이제 수도권의 인구 11% 면적에 인구만 해도 뭐 절반이 넘게 와 있고요. 대기업 본사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뭐 지서트, 유니서트, 포스텍 특성화 대학 몇 개만 빼고는 대학 평가 서열 1위에서 49위까지 다 서울에 몰려 있고요. 예. 뭐 정보 사람 기회가 다 서울에 있으니까요. 이런 지금까지는 자 서울 집중이 한국 사회 발전에 나름대로 크게 기여를 했겠지만 뭐 지방에 있는 절반의 국민 2,600만을 그 바라봐야지 이제는 서울에 더 몰아주면 저는 뭐 지방 사람들은 서울 부스러기나 뜯어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서울 공화국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뭐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해체라는 단어를 계속 쓰실 겁니까? 그 공약을 듣는 이제 서울 시민들 그러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지적들을 좀 받고 있는데요. 예, 예. 아마 그 단어가 갖는 좀 어감이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런데 서울 시민들도 이제는 좀 쾌적하고 본격 높은 럭셔리한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사실은. 네. 뭐 지금 부동산 문제, 교통 환경 이런 문제가 다 서울 집중해서 오는 문제인데요. 저는 뭐 서울은 이제 세계적인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도시가 됐고 미국으로 비교하자면 뭐 뉴욕 같은 도시로 갈 수 있고 오히려 저는 뭐 청와대나 이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 옮겨서 행정 수도를 완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사법 신도시를 지방에 조성해서 옮겼으면 좋겠다. 또 예를 들면 뭐 육군사관학교 왜 태릉에 있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공기관도 지금 한 300개 정도, 물론 규모는 작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지만 이 부분도 지방 핵심 도시로 옮겨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고 윈윈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야죠. 지난번에 제가 출마 선언하면서 예. 대한민국은 성 안에 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고 성 밖에 비수도권이라는 나라 두 개의 나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 말씀하세요. 후보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뭐 경남도지사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메가시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메가시티는 기존에 있는 광역 뭐 울산, 부산 이런 데들 확 키워서 그 주변을 살리겠다 이런 것이고 지금 후보님 말씀하시면서는 이제 혁신도시 또는 이제 사법 같은 거 신도시로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두 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입장을 더 밀고 가시는지 제가 이제 일단 궁금하네요. 서울공화국 해체 이렇게 하면서 5극 이도 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5극이 이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울경 메가시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제 소위 연방 수준의 뭐 독일로 비교하자면 주 정도로 부여하는 건데요. 예. 제가 이제 경남 도정을 해봤지만 경남이 이제 340만 정도 되는데 340만 경남, 350만 부산, 110만 울산 이 각각의 도시가 경쟁을 했을 경우에 도시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800만, 1000만, 뭐 1500만 이렇게 다 뭉쳐서 도시가 발전하는 케이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가 수도권하고 유일하게 좀 전혀 경쟁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저는 이제 뭐 전라 메가시티, 충청 메가시티, 대구 메가시티로 여튼 가야 된다. 그렇게 5개의 서울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법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적절한 메가시티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보태서 하나 좀 더 여쭤보면 얼마 전에 뭐 본인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쓰셨던데 그 200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얘기를 하시면서 그 200조 놔주면 내가 그걸로 5대 이 말씀하신 5개의 서울 만드는 일에 쓰겠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는 사실은 지방 분권이 아니라 이 재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앙 정부가 다 쥐고 있을 때만 200조라는 예산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네. 말씀하시는 연방제하고는 좀 성격이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연방제를 처음 하면 주 단위가 자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 그 지사 후보께서 이제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연 한 50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우선 이야기를 해서
5년이면 200조 넘는 돈인데 그거는 저는 정책 우선순위에 지방을 살리는데 좀 먼저 쓰겠다. 그렇게 이제 뭐 비판이랄까 대안을 이야기했죠. 예, 그렇군요. 이제 지방 분권 관련한 의원님의 이제 공약을 잠시 짚어봤고요. 이제 의원님이 그 리틀 노무현이라는 수식어가 있으십니다. 예. 그 이 수식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뭐 얼굴이나 체격은 닮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치분권하고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구했던 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계속 도전을 했는데 예. 저도 이제 경남에서만 공직선거를 9번 도전해서 사실은 5번 떨어지고 4번 당선이 됐는데요. 예. 그런 길을 쭉 걸어오고 또 저도 뭐 대부분 저희들 클 때 다 어른 농민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어느 날 언론에서 2004년인가 그럴 때 저를 리틀 노무현이라는 이름 닉네임을 붙였는데 그 뒤에 언론이 가끔 쓰다가 또 최근에는 뭐 몇 년 동안 안 쓰다가 또 최근에 좀 써서 그냥 저희들도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그 노무현 정신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예.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그 민주당의 언론개혁 입법은 노무현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와도 논쟁이 붙었는데 후보님 입장은 어떠세요? 그 점은 뭐 저는 그 동의 안 하는데요. 제가 이제 남해 군수를 할 때 그 주재 기자실이 군청 내에 있었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군수가 군정을 잘못하면 당연히 지방 일간지 기자들이 비판적 기사를 써야 되는데 네. 아이고 뭐 군수가 어떻게 홍보비를 잘 쓰는지는 몰라도 일방적으로 이제 군정을 홍보해 줘야 돼요. 주민 입장에서 비판할 거 안 하고 오히려 별 주민들 알고 싶지도 않은 것도 막 박스 기사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 신문을 할 때 혹시 군수가 되면 지방 정부와 언론과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저 주민 계도용 예산이라고 예. 군청에서 예산으로 지역 신문, 지방지 신문을 사서 마을 이장이나 뭐 노인회장, 청년 분회장한테 주는 게 있거든요. 계도지 예산을 없애고 주재 기자실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저를 막 군수 간사를 흘러내고 이제 민원인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치 허물고 민치할적 이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업 군수로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언론에 칭찬을 받았는데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모든 신문에서 언론을 탄압하는 독재 군수라고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1년 동안 전쟁을 했죠. 지방 신문하고. 그런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방송은 또 신문하고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에 말지 길지 또 괜찮은 방송에서 저를 옹호해서 제가 결국 그 싸움에서 뭐 판정승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른 시군구에서도 주민계도용 예산을 막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언론 기자 지역에 있는 기자분들이 그 지역에 막 이런 비리라든지 이런 걸 리스트를 많이 갖고 있는가 봐요. 예. 그래서 그럼 그렇게- 의원님 그 그렇게 징벌적 손해배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무현 정신에도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나요? 노무현 아. 대통령도 그 브리핑 룸을 만들어서 예. 소위 뭐 가판 저 마지막 나오는 신문 받아가지고 뭐 청와대고 정부 기관에서 막 작업해서 제목 바꾸고 이런 그 없애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안이 전혀 다른 사안인데 그건 권한유착의 문제고 이것은 그게 아니라 그 대기업이라든지 힘을 가진 사람들 또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기사를 내리게 할 수 있고 그 예. 독자들로 하여금 읽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법률이고 언론 현업단체에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진 교수님 이분들이 입장. 다 그럼 네, 수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언론의 다양성을 해치는 그런 지금 법안이다라는 입장이죠. 오늘 그 기자협회고 뭐 성명을 냈는데 예. 낸 걸 보기는 했습니다. 내가 제목만 봤는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이제 언론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느끼는 이 사안을 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쨌든 정확하게는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예. 언론의 역기능에 대해서 워낙 국민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언론 행포가 참 심했지 않습니까? 뭐 그야말로 한 사람 죽이고 살리고 했고 그렇게 해서 완전 뭐 사람들이 매장이 됐는데 나중에 뭐 정정 기사라는 보이지도 않는데 내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언론의 자유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보도라든지 그 보도에 대한 피해는 적절하게 제어가 돼야 하는데 지금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도 상당히
우리 당은 저는 뭐 가방이는 아닙니다만 우리 당에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도 하고 자문도 두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낸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본회의 전문- 들어오면 내가 동의하려고 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 상임위 통과했다고 상임위 소위에 통과했다고 예,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 현업 단체들도 얘기고 그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상을 강화한다라든지 그것은 취지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낸 법안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다음에 돈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할 때 막을 장치도 없다. 지금 엉뚱한 대로 가고 있고 아까는 뭐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다라고 하시는데 전문가들이 계속 이런 의견을 냈지만 하나도 듣지 않았다라는 게 그분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브리핑룸을 폐쇄하려고 했던 지금 우리 후보님의 본인의 활동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한가에 나서서 독재가 언론을 말살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들이 이른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만 국민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근데 그 토론은 예. 예, 한 말씀 더 하시고. 재벌 정치인들이 입을 막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라 그 배상 액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면에 잘못 쓴 기사를 오보를 정정해야 되는 언론의 고통은 알겠습니다만 그 잘못된 기사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도 생각한다면 그런 정도는 제가 보기엔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후보님 이제 공약 얘기 좀 다시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예. 20세가 되는 해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준다는 국민 기본 자산제. 그럼 20세가 되면 그 6천만 원을 그 주는 겁니까? 예. 통장에. 예, 한 해 이제 한 30만 명 정도가 태어나는데 물론 올해 무너지기는 했지만 30만을 태어난 출생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한 건데요. 예. 우리 정부 국가에서 이제 3천만 원 출생하는 신생 아이에게 신탁을 하고 그 3천만 원을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에서 한 20년 정도 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 한 6천만 원 정도 목돈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본소득은 이제 매월 주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불평등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예. 저는 기본자산제는 불평등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매월 뭐 예를 들어 8만 원씩 받는 것보다는 예. 20년 후에 6천만 원을 받는 게 훨씬 아마 청년들이 사회에 첫 출발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보육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제 18세가 되면 보호 아동 종료라고 해서 내보내는데 그 내보낼 때 500만 원을 주거든요. 몇 달 이제 생활비하고 쓰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예. 아르바이트도 안 되고 직장도 못 잡고 자살을 했고 또 보호 종료 아동이 돼서 출소를 나가야 되는 그 청년이 또 자살한 사례도 있고 아마 그런 아이들에게 이 기본자산제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예, 6천만 원의 자금으로 사회생활 시작하는 것도 이상적인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30만 원을 태어났을 때 3천만 원을 줬을 때 9조 정도 되는데요. 예. 이제 상속증여세가 올해 10조 4천억 정도 거쳤습니다. 예. 이 상속증여세를 특별 해결로 해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상속증여는 그 상속증여세 속에 사회적 자산이라는 게 좀 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증여세를 특별 해결로 자원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전체 이제 우리 올해 예산이 558조인데 이제 내년 추경까지 하면 600조 넘습니다. 그래서 예. 한 1.5% 정도 되니까 재정 지출을 조금만 조정하면 충분히 기존의 복지 체계를 전혀 흔들지도 않고 바로 시행이 가능한 정책이라서 제가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대안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상속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겠다. 예. 예. 그 재원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자,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두 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세 6천만 원 그 하는 기본자산하고 국민 기본자산제. 기본소득은 뭐 이런 점은 똑같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주기로 나라가 정하면 그 돈이 매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금융 프로그램들이 생기죠. 20년 동안 받을 돈 한 번에 땡겨서 드리겠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으로 줘도 그 개개인이 기본자산을 땡겨올 수 있는 지점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회를 출발하는 청년들에게 뭔가 돈을 줘야 된다라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 있거든요. 예. 외국인인데 그 킨더겔트란 걸 받아요. 아동 수당을 받는데 그거를 이제 모아놓고 있는데 그걸 다 모아놔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와요. 그게 나가게 되면 얘가 한 1억 정도를 들고 사회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 들어서 저는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재원의 문제거든요. 재원을 갖다 결국은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에요. 재원 마련하신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럼요. 그 세금 중에서 요 부분을 그러니까 세금 이미 막 걷는 세금 중에서 요 부분을 갖다 쓰겠다라는 건데 예. 이게 재원 마련 방안은 아니죠. 세금의 우선 순위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사실. 프라이어리티를 바꾸는 거지. 새로운 재원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자, 김두관 의원 만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도 샵 하나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메시지로 질문 올려주시면 함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현안 분석, 심장이 쫄깃한 인터뷰.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 CBS 한판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예, 청취자 질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2939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그 줄리 벽화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그려진 상대 당 후보 관련 비방 벽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저는 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그림부는 창작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예. 보는 관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린 사람보다도요. 거기 앞에 가서 찍고 있는 유튜버들하고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이 이 사건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우리 당 지지자들, 우리 당을 지지하신다면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확한 메시지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김호준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상한 얘기를 계속 흘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이런 분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당선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신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김두관 의원님의 입장이신가 아니면 대선 다른 후보들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뭐 어제 토론 이후에 제가 뵙지를 못해서 예. 제가 뭐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저 개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벽화까지는 그건 좀 무리하다. 지금 이제 벽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노래도 나왔거든요. 계속 퍼뜨리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자기 당 지지자들이 그런 왜곡된 일탈나는 행동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정치인들은 거기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만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뭐 당 지도부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나 우리 더불어민주당 마찬가지인데요. 예. 가끔 열성 지지자들이 훨씬 더 우리 국민 정서를 뛰어넘는 오버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지도부에서 음흠. 적절하게 제어를 해줘야죠. 예, 이번 줄리 벽화 논란은 좀 그 지지자들이 오바다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니, 지지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어떤 오바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치가 이제 국민들 마음을 좀 뭐 정치의 요체 흔히들 등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해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들 우리가 잘 쓰지만 예. 더 근본은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정치의 요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 정치권이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또 가능한 일도 정치권이 개입해서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가뜩이나 이제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실망하고 또 섭섭해 하시는데 참 정치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런 점들은 참 민망합니다, 솔직히. 예. 오늘 벽화 논란에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시 그러지 말아야 되는 입장이신데 저 개인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후보자들의 어떤 가족 검증은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죠? 예, 뭐 저는 그 장관 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 예. 보통 후보자 뭐 가족들 후보자 본인은 뭐 머리끝에 발끝까지 다 이렇게 다 검증을 하고요. 가족들도 다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아무래도 이제 국정을 5년 동안 책임지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그 강도 높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건 누구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 관련 논란도 오늘 어떤 그 벽화 논란은 좀 너무 과한 측면이 있지만 어떤 관련한 뭐 동거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동거설 문제는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라서 나는 존중되는 게 맞겠는데요. 그 논문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충분한 해명이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 너무 중계가 되다 보면 어떤 정책 검증이 가장 우선시 돼야지 어떠한 후보자의 가족의 문제가 너무 어떤 중계듯이 한다면 피로감을 느끼고 정책 검증을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정책 검증이 우선이고 일단은 뭐 대선 후보 본인을 철저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검증하는 게 더 우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야당 그 후보 관련해서 최종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17년 대선에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라서 뭐 전혀 득표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 24% 정도를 하고요. 예. 근데 도지사는 저보다 후임 도지사인데 경남도지사를 또 2번 했고 또 지금은 이제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 국민의힘의 그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는 곳이 이제 영남인데 예. 영남에 상당한 기반이 있는 사람이고 또 지금 뭐 야권의 홍준표 후보 의원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오선을 하시면서 당 대표도 하고 해서 여의도 예. 정치권에서 단련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최종적으로는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예. 그 토론회에서 그렇게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추미애 후보하고 저하고는 홍준표, 예. 또 우리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또 그 정세균 후보하고 박용진 후보는 유승민 이상이 딱 둘둘둘 이렇게 짠 것처럼 그렇게 지명을 했더라고요.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사생활 문제 때문에 최종 후보 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판단 때문에 홍준표가 될 것이 최종 후보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겁니까? 뭐 이제 검찰 정책 어떻게 보면 상상의 영역인데 예.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이런 분들은 미래를 별 상상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예. 그런 직군인데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은 120시간 이야기도 하고 또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안 하시고 계시고 예. 뭐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툭툭 던지는 한마디가 저분이 국정을 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정책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면 그 감사원장의 직을 이용해서 벌써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걸 마음에 두고 이렇게 그 감사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유추가 되잖아요. 추측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법기관의장이 그것도 바로 나와서 이렇게 국정을 맡는 게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되겠나. 그리고 뭐 쭉 지켜보겠습니다만 워낙 지금은 바깥하고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높은데 궁극적으로는 당에서 훈련된 사람을 못 이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진중권 작가님. 저는 뭐 돗자리 깔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의 비판이 다만 이제 뭐 네. 김동연 씨도 그렇고 최재형 씨도 그렇고 윤석열 씨도 그렇고 이 집권 세력이 자꾸 시스템을 흔들다 보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온 분들이거든요. 원래 이 정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야권에 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좀 중대하게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김 소장님. 저는 그 국회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직원들 많이 뽑아봤는데 제일 답답한 사람, 잘할 것 같은데 답답한 사람들이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를 뽑으면 뭘 시키면 이건 법에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정치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바꾸는 사람들이라 법이란 틀에 제한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법이란 틀에 제한받는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나중에 결국 어려워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어딘가 기본 교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이한열 열사 있는 그에 가서 벽화를 이한열 열사의 사진을 보면서 부마 항쟁이냐고 물어보는 정도의 교양 수준이라면 이런 이 잔매가 좀 크게 나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언급해도 죄송합니다만 홍준표 대 오세훈의 결승전이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근거는 마땅히 없습니다. 자, 현안 얘기 좀 하고 있어서요. 또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이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죠. 이를 두고 야권에서 이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경수 지사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수감이 됐는데요. 예. 특히 이제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2017년 대선을 좀 이렇게 해고를 해보면 음흠. 예를 들어서 드루킹 댓글이 그 어쨌든 대선과 관련은 있지만 음흠. 그 당시 흐름으로 봐서 이 당락이 뭐 조금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래서 그 김경수 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 저는 정치 공세다. 오늘 정진석 의원이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는 걸 보면서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그 윤석열 그 전 총장 후보하고 재정 후보가 아마 달려가서 격려를 하는 뉴스도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요. 예. 저는 뭐 과도한 정치 공세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통령의 사과까지는 필요 없는 사안이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김두관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의원님과의 시간이 이제 거의 좀 다 돼가지고요. 이제 본 경선에 진출하신 상황에서 이제 지지율은 아직까지는 극적으로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본 경선 전략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리실 생각이신지? 본 경선은 이제 우리 내부의 뭐 지지율 내지는 이제 뭐 검증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하고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걸 판단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본선 경쟁력을 보게 될 텐데 우리 당은 이제 호남 뭐 지지만으로 정권을 재창출할 수도 없지만 호남 없이도 안 되지만 예. 영남 민주개혁 세력들은 또 그 역할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PK 지역에서 이제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40% 이상 득표력이 있는 후보여야 하는데 경남지사로서 받았던 그런 득표요? 점에서 뭐 누구라도 PK에 40% 이상 득표할 수 있는 후보가 있으면 저도 뭐 당연히 도와드릴 텐데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최근에 무슨 신문 여론조사를 보니까 진보 보수는 한 26%고 당신 이념 성향이 뭐냐 이랬을 때 예. 중도가 33% 늘어났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중도와 중원의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래에서부터 큰 사람이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김두관이 확실하게 이제 김두관 정책 비전을 이렇게 제시하고 8월 한 달이 가장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8월 한 달을 달이지만 지켜봐달라. 정치적으로 한 1년 되는 시간인데요. 예. 아무래도 비대면이니까 토론이나 뭐 인터뷰 이런 거 많이 해야 될 텐데 김두관의 정책을 잘 설명하고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겠다 이런 각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PK 출신으로서 또 그 분석 경력의 강점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던지는 출사표 30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은 수도권 집중을 이대로 방치하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저는 가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해서 서울공화국을 해체를 하고 연방지방제로 가야만이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그 일을 현장에서 몸으로 체화되어 있는 김두관이 가장 잘할 수 있다. 저는 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아마 지금 더 미루면 정말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으로 아마 지방은 서울에 부스러기 뜯어먹고 살아야 될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윈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20대 대선이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